보면 이제 평행 이동에 관해서 생각해야 될 건 곡선의 이동은 다시 한번 적어주면 이거는 뭐 새롭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라 이미 계속 얘기하고 있던 내용이다. 도형의 이동 중에서 곡선의 이동은 요소의 이동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이거지. 이때 요소라고 하는 것은 곡선 아랫 단위인 직선 그리고 그것의 아랫 단위인 점 이런 것들이 되겠지. 예를 들면 주축 중심 쌍곡선의 중심 즉 쌍곡선의 중심은 주축의 중점 또는 점근선의 교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이동시킨 후에 곡선을 그린다. 네가 의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때도 항상 주축, 그치? 그 다음에 점근선 그런 것들을 그린 후에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알겠지? 뭐 그런 요소를 지켜주면 되겠다. 가 다야. 그래서 뭐 거기서는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따로 없겠어요. 나중에 복습을 위해서 적어주면 셀에는 21페이지 유형 16번 로 나와 있으니 확인을 해라 정도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쌍곡선의 방정식이 끝났어요. 이제 한번 2차 곡선과 직선. 그러니까 2차 곡선과 직선인데 2차 곡선의 위치 관계. 그냥 위치 관계라고 봅시다. 일단 위치 관계. 위치 관계고 위치 관계란 지금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모두 1번, 2번이 정의와 방정식만 했죠. 위치 관계는 이제 뭐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치 관계는 뭐 기준이 교점의 개수다. 그리고 교점의 x 좌표가 여기에서 이것의 x 좌표가 뭐랑 일치해? 실글이랑 일치한다. 그래서 뭐 방정식으로 환원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실근 방정식으로 환원시켜서 생각을 한다. 그래서 2차잖아. 2차. 그러니까 판별식. 이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따진다. 이런 거죠. 이게 첫 번째 알아둬야 될 내용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그닥 크게 복잡하거나 힘들 건 없다. 2차니까 연립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여기에서 참고로 알아둘 거 간단하게 살펴보겠어요. 포물선과 직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차례를 보면 1단원 포물선의 방정식 중 섹션 2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 보기 1번이 있어. 보기 1번을 보면 직선 y = x 플러스 n과 포물선 y제곱은 4x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n의 값 또는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 밑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보가 하는 연립이죠. 뭐냐면, 연립이야. 그리고 이 연립 방정식을 수학상,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방정식 중에서 방정식은 여러 가지 방정식을 2차 방정식과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방정식은 다시 고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을 배우거든. 근데 그 연립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1차와 1차 연립은 배웠다고. 따라서 거기서 뭘 하지? 2차와 1차, 1차와 2차의 연립을 배운다고. 원래는 2차와 2차도 배웠었는데 2차와 2차는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면 1차와 2차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연립은? 여기를 이걸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대입을 했지. 오케이? 대입을 했잖아. 거기 책을 보면. 대입을 하는데 여기다가 대입을 했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단순한 문제니까 그런 거고 이렇게 대입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할 게 아니라 이걸 여기다가 대입할 게 아니라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지. 대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대입의 결과는 뭐가 되느냐 하면 x 플러스 n의 제곱은 4x로 가는 게 아니고 뭐 y 제곱은 4 그 다음에 바로 y 마이너스 n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세요를 일단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제 아까 전에도 봤듯이 이제 2차 곡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전개를 할 때 계산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단순한 형태죠. 근데 좀 복잡해지면 이것도 큰 문제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걸 제곱을 해야 되느냐 그냥 가느냐 전개만 하느냐 이해 갔니? 그래서 일단 이게 이런 관점이 필요하고 포물선에서 그 다음에 포물선에서 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판별식이 0이면 그러면 교점이 한 개죠. 오케이? 그런데 교점이 한 개라고 해서 판별식이 0은 아니죠. 는 알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인데 이거는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포물선에서 얘기해요. 포물선. 모르잖아? 찐따 빠가사리처럼. 생각하세요. 이것의 발레가 뭔지. 생각하세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정석 18페이지 박스를 보고 더 생각하세요. 거기를 보면 노란색으로 밑줄 치세요. 항상 수학은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 밑에 박스에서 밑에 결론이 녹색으로 세 줄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줄이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다. 따라서 접한다.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성립하려면, 즉 한 점에서 만나려면 전제가 뭐가 돼야 돼?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박스의 위에서 두 번째 줄,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인데 m이 뭐야? 0이 아니다죠. m이 0이 아니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그게 발레지.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도 완벽하진 않아.
이거 4px 이렇게 되면 이렇게 m이 0이면 기울기가 0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해갔지? 그러면 교점이 한 개지. 그런데 이 점이 뭐야? 저기 접점이 아니지. 그런데 교점은 일단 한 개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0이 아니다. 그러면 뭐야? 0이면 어떻게 되는가? 정석에 어딘가에 설명이 돼 있을 텐데 어딘지 나도 모르겠어요. 네가 알아서 하시고 여기서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거다. 거기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는 m이 0이 아닌 경우고 그랬을 때 여기를 교점이 한 개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접점이라고 표현되어 있나? 접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접한다도 한 개이긴 한 개지. 근데 이것도 한 개이긴 한 개고. 근데 이건 접점이 아니야.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이거 알아두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포물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포물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쌍곡선에서도 이래. 쌍곡선에서는 언제일까 생각하세요. 쌍곡선에서도 이렇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잘했어. 쌍곡선을 찾아보세요. 52페이지. 그래서 52페이지 박스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밑줄을 치겠어요. 노란색으로 박스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때 밑줄 치세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때 그리고 52페이지 전체의 본문 첫 번째 줄 제일 끝부분을 보면 점근선에 평행하지 않으면 있어요. 점근선에 평행하지 않으면 밑줄 치세요. 네가 밑줄 친 두 개는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점근선에 평행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지. 그 아래를 보면 점근선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있어요. 보기 1번에 위에 줄 밑줄 치세요. 점근선에 평행한 직선은 결론이 뭐야?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하지 않는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봐봐. 쌍곡선은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점근선. 쌍곡선은 점근선이고 내가 얘기했지만 점근선은 점근선이 보통 먼저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어. 그러면 대략 이렇게 그립시다. 뭐야 이거는. 너무 성기 그려도 차이는 별로 없네. 자, 이거야. 점근선에 평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한 점에서 만나는데 뭐는 아냐? 판별식이 없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0이다. 그럼 y는 n이잖아. y는 n을 여기다 대입해봐. 그러면 n제곱이잖아. 그럼 이건 뭐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야. 똑같은 얘기. 이해 갔나? 그런데 타원은 이런 일이 없어. 타원은 이런 대칭축, 그러니까 요기에 해당되는 놈이라든가 점근선이라는 놈이 존재하지 않고 원가 거의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타원에는 이런 특별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아. 오케이? 그런데 포물선과 쌍곡선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함을 주의해야 한다 라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평행한 경우를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y는 mx 플러스 n과 연립을 하면 2차 항의 계수가 이렇게 된대. b제곱 m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까 전에 여기에서 괄호 m은 0이 아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교과서에서는 이게 0이 아닌 경우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면 2차항의 개수가 0이잖아. 이게 지금 2차항의 개수라고. 이거랑 연립했을 때. 알겠지? 2차항의 개수가 0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지. 그런데 이게 0이 되면 m은 뭐가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뭘 말해? 이 기울기들을 말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랑 평행한 직선이랑 얘를 연립하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니까 2차 방정식이 아니라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석에서는 이 표현 대신에 기본 정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2차 방정식일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이해 갔지? 그래서 그냥 이 표현은 2차 항의 개수, 연립했을 때 2차 항 개수.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에 대해서 네가 주의할 점 2개를 적었어요. 됐죠? 그래서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를 알아야되는데 일단 이거 첫 번째는 이거고 여기에 대해서 네가 알아둘 건 가장 기본적인데요. 그리고 거기서 연립을 할 때 포물선에 대해서 연립을 할 때 주의할 점. 왜냐하면 이 포물선에 대해서만 있는 이유가 타원이나 쌍곡선은 X항이든 Y항이든 다 2차항이 있지. 근데 포물선은 2차항이 한쪽에만 있지. 그러니까 반대쪽이랑 연립해라 그런 얘기야. 알겠니? 그리고 판별식 0이란 말과 교점이 1개라는 말이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 아니다. 어디서? 포물선과 쌍곡선은 이런 특수한 경우 얘는 노란 파란색으로 대칭축을 그립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두 번째 내용은 접선이지. 접선은 매번 똑같죠? 3가지 경우다. 이걸 알아둬야 되는 거지. 3가지의 경우가 뭐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원에서도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원에서도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방정식이 뭐였죠? y는 mx 나머지를 완성해봐. 기울기 y는 mx 틀렸죠?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야. 알죠? 이런 가증스러운 것이 안다고 싶어. 진짜. 원에서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이 r이 이 타원에서는 없는 놈이 되잖아. 장축의 길이 반 또는 단축의 길이의 반인데 장축의 길이의 반과 단축의 길이 반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뀐다고. 물론 아무튼 이렇게 바뀐다고. 지금 이해 갔나? 그리고 쌍곡선에서는 요게 다시 어떻게 바뀌지? 계속해봐. 이게 타원이야. 내가 씨발 다 해주고 있다. 이 정도면 뭘 좀 해야 되는 게 않겠니? 너도 예습을 통해서 왜 그러냐고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아, 요게 마이너스죠. 요게. 이러면 되는 거야. 그지? 그지? 주축이 X축 위에 있을 때, 씨발. 주축이 Y축 위에 있을 때는 달라지지. 그지? 그지? 이것도 낚는 건 줄 알았지? 안 낚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시면 머리에 무식함이 철철 넘치면. 그러니까, 그리고 박해의 점이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거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죠. 얘는 뭐야? 누구나 알다시피 기본형에다가 x제곱 대신에는 x1, x를, 이때 x1은 뭘 말하지? 접점의 x좌표.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2분의 x1 플러스 x를 대입하면 된다 이거지. 이거는 원을 할 때 가르쳐 줬어요. 그럼 예를 들면 포물선을 하자. y제곱은 4px 위에 점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니? y1, y는 4p 곱하기 2분의 x1 플러스 x니까 뭐 이거 역분해서 이거 2 해서 하면 되는 거라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거의 외운 거나 마찬가지지. 이 원리를 알면. 그럼 이건 왜 그런가요? 너 따위가 알 필요가 없고. 이거는 생태로 다 외워야 되는데 그 관계성을 방금 내가 얘기했죠? 그럼 원의 방정식의 기울기 접선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죠? 이런 띠발 것들. 그래서 이것들은 외워줘. 이거는 암기가 필요해. 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공식이 없으니까 암기할 게 없죠. 암기할 게 없으니까 더 쉬운 게 아니고 더 불안하죠. 이런 띠발 것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했어? 박해 점은 첫 번째 기울기 접선 공식을 이용한다. 이거지. 그럼 두 번째는 뭐 하겠니? 접점 접선 공식을 이용한다. 세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한다 하시고. 살기 싫으면. 그래서 주로 풀이에서는 이걸 이용하지만 선생은 이걸 권장하고 있지. 다만 이걸 이용하려면 접선이 뭐가 돼야 돼? 기울기가 있는 것. 즉 Y축에 평행하지 않은 직선에 한해서지. Y축에 평행한 직선은 못 찾나요? 눈깔로 찾는다라고 몇 번을 얘기하니. 눈깔로 찾는다. 눈깔로 찾는다는 말이 뭔가요는 이미 원방에서 다 시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라는 거지. 거지들아. 알겠죠? 그리고 위치관계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원방에서 이미 충분히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틀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차별점만, 같은 것과, 수학은 논리학 이랬잖아. 같은 것과 다른 거 다 같아. 그래서 같은 걸 다시 할 필요는 없고 다른 것만 체크를 하자 이거지. 다른 것 중에 주의할 점. 그러면 다른 것도 없어. 뭐 이렇게 표시했지만 원방에서 나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어디 있어? 뭐랄까 포물선 볼까? 포물선 봐봐.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한번 봅시다. 포물선 어디 있는 거야? 위치관계. 그래서 19페이지를 보면 교과서에서는 교과서에 똑같이 나와 있네. 여기서 보면은 지금 19페이지 박스를 보면 접점이 나와 있고, 접점 이거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고 내가 좀 전에 얘기한 방식으로 알고 있으면 포물선, 타원, 쌍곡선, 원의 방정식까지 동일하게 된다라는 뜻이고, 그 2번을 보면 기울기가 m인데 이때 포물선 두 개 중에 x제곱은 4p, y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고 일단 이거라도 외워라. mx 플러스 n분의 p. 졸라 쉽잖아. 이걸 이용해서 x제곱은 4p, y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하면은 시간만 낭비되니까 패스하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면 박해점 21페이지에 기본 문제 1-7번을 보면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x라고 주어졌는데 점은 마이너스 2,1이지.
그래서 y 대신에 1,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같죠? 거기를 끄떡이면 안 되겠어요. 누가 봐도 명백히 다르죠. 1 이퀄 마이너스 8이 되잖아. 그제? 그러면 이제 밖의 점인데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거기서는 뭘 이용했니? 연립을 해서 하지 말라는 이걸 이용하고 있죠. 가사 하면서 미친 정신병자의 풀이로. 아니야, 뭐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모범 답안이니 접점을 이용하는데 접점이 훨씬 뭔가 더 짧아 보이지 않니? 선생님, 말 부분을 빼면 비슷해요. 날카로운 새끼. 말 부분을 빼고 지금 이거 해갖고 판별식 해갖고 이거 지금 판별식도 M과 N에 대한 2차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잘 정리해갖고 인생 열심히 살아봐라. M과 N에 대해서 공통 부분이 돼서 그렇게 알았으니까 열심히 살아보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접점 이걸 하지. 그런데 이건 없잖아. 그래서 이거 시범을 한번 보일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빠른 속도로 정리하세요. 시작. 그래서 포물선 y제곱은 4x와 박해점 마이너스 2,1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러면 기울기를 이용하자. 기울기 접선 공식. 기울기 접선 공식이 뭐야? y 콜 mx 플러스 n분의 p. 아까 전에 봤죠? 이거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런 접점 접선 공식이든 기울기 접선 공식이든 언제 사용하는 거라고? 언제 사용하는 거야? 언제 사용하는 거야? 기본형일 때 사용하는 거야. 즉, 원점이 그것일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포물선인 경우에는 꼭지점인 경우, 타원인 경우가 쌍곡선인 경우에는 중심인 경우. 선생님이 말하는 타원의 중심과 쌍곡선의 중심은 어딜 말하는지 알겠죠? 주축의 중점을 의미한다. 알겠지? 원일 경우에는 그냥 중심이고, 진짜로 중심이고. 이해 갔어? 모르겠어? 알겠어? 자, 그래서 그때 쓴다는 사실을 주의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한 거잖아.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1 이퀄 마이너스 2m 플러스 m분의 1이죠. 피가 없는데요. 이러지 마. 4px에서 피가 빠졌는데요. 이러지 말고. 소름 끼치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2m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정리해주면 그러면 이제 차분히 헷갈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m은 뭐가 돼?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풀이가 끝났다 이거지. 2분의 1을 여기다 놓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놓고 물론 p는 1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면 구한 셈이다 라는 거지. 이해 갔나?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거기 봐. 그래서 기울기만 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1과 하나는 2분의 1이 나왔죠? 알겠지? 아무리 봐도 5번 답안이 1, 2번보다는 좀 낫지 않겠니? 그러니까 좋은 풀이라기보다는 좀 더 빠르지 않겠니? 라는 얘기야. 됐지? 오케이. 참고로 만약에 지금 이걸 봤을 때 내가 이런 높아시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하죠. 마이너스 2,1이 아니고 0,1이라고 해봐. 0,1. 박해의 점이. 0 넣고 1 넣으면 성립 안 하잖아. 그럼 박해의 점이잖아. 그러면 이걸 넣었을 때 이걸 어떻게 되니?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y.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더라고. 1은 n분의 얼마야? 1.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맞나? 1은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m은 1이야. 0,1 맞는데 그럼 m은 1이야. 따라서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하나밖에 안 나왔죠? 정신 차리고, 씨발. 그거 왜 대답 못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한 개는 어디 갔나요? 나머지 한 개 어디 갔어? 어?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가 뭐야? 답변해봐. y는 뭐? 나머지 하나는 뭐야? 나머지 하나가 뭐야? y는 뭐? 아이씨, 이거 안 하면은 뭐, 이 정도는 당연히 할게. 아까 눈깔로 찾은다고 그랬는데, 눈깔로 안 찾아. 눈깔로, 씨발, 눈깔로 찾으면, 이게 지금 x 이퀄 0이지. 거지 같은 것들아. 아니, 그 그림을 봐, 그림을. 그 문제에서 그림을 보면, 마이너스 1,1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0,1이 난다. 이 띠발 것들아. 그래서 거기서 접선을 그리면, 하나는 기울기가 1이 나오나 보지. 나머지 하나는 거기 자체에 있잖아. y축. y축이 뭐야? x 이퀄 0이라고. 이해가? 그러면 여기를 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이거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2차. 그러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오지. 근데 이거는 m에 대한 누가 봐도 분수식이고 일제를 하면 안 돼. 1차식이야. 1차식. 1차. 그러니까 근이 하나만 나오는 거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 갔냐고. 없으니까 없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찾냐고. 그림으로 보라고. 그러면 거기 있으니까. 지금 이해 갔나? 이해 갔어? 그래서 이거는 그림에서 찾는다. 눈깔로 찾는다. 눈깔로. 눈깔로. 어떻게 보면 약간 저기 이탈리아? 스페인어 비슷하게 눈깔로. 대도 않는 씨발 쪼크를 눈깔로. 그렇게 들으니까 좀 그렇게 보이지 않냐? 눈깔로. 눈깔로 찾으라고. 알겠지? 지금 이해 갔냐? 너 이해 안 했잖아. 아, 했어. 미안. 아까 전에 솔직히 살짝 안 됐었잖아. 미안. 너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애들을 보고 다 찔러봐. 너 얼굴에 뭐 이렇게 시뻘개져? 이씨발 너는 지금 적인종이냐? 아무튼 알겠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기울기가 없으니까 여기에 애초에 대상이 안 되니까 1차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경우라면. 알겠니? 나머지 경우라면 이런 거 자동으로 다 나오는데 이 기울기 접선 공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게 단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애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고. 왜 하나밖에 없지? 바퀴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기울기가 없으니까 그 기울기 없는 건 매우 쉬운 거야. 그러니까 눈깔로 찾으란 말이야. 눈깔로. 오케이? 정리하세요. 계속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